안녕하세요. 달라스 한인상공의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신동원 이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내용은 똑똑한 온라인 세미나. 잠시만요. 네, 똑똑한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현재 2차 PPP 융자 준비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은 뉴 밀레니엄 뱅크의 케빈조 본부장님, YL 어카운팅 앤 컨설팅의 제이슨 리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두 분이 오늘 준비하신 자료를 함께 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저희 달라스 한인상공회는 이 안에서 방역을 최대한 준비를 해서 방역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소셜 디스턴스 2m를 지켜서 현재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 시간이 혹시 넘어서 질문이 생기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저희 상공회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메일로 답변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준비된 PPP 자료는 저희에게 요청을 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이 안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없으시면 지금 바로 다른 분들은 다 뮤트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발표자 두 분과 코디네이터만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2차 PPP 융자 안내에 대해서 똑똑한 온라인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케빈조 본부장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그 PPP 세컨드 라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있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PPP 융자의 자세한 내용, 두 번째는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그다음 세 번째는 첫 번째 PPP 융자 기회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세컨드 라운드 나왔을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이 PPP 융자의 그 융자금에 대한 탕감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 Q&A로 해서 질문과 대답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막 끊어져서 드리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들리세요? 제 목소리? 네. 오케이. 그러면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넥스트 페이지. 일단 PPP 이번 세컨드 라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하기 전에 그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대부분의 SBA 융자 대출 기관, 은행 및 모든 랜더들이 지금 그 PPP 세컨드 라운드 인장 신청을 현재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의 방법이 각 웹사이트에 대해 포털을 써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은행마다 또는 그 페이퍼, 문서로 신청서를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차 PPP 융자를 받았던 그 은행이나 기관과 연락해서 2차 PPP 융자를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그 은행은 어떻게 융자 신청 서류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시는 걸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2차 PPP 융자의 데드라인이 3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적게 남아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 PPP 융자 이 뭐 세컨 라운드에 대한 준비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번 1차 PPP 융자 때 융자 금액이 그 떨어져가지고 참 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말도 많았는데 이번 세컨 라운드 나올 때는 SBA하고 트레저리 쪽에서 충분한 자금이 준비되고 있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2차 PPP 융자를 신청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2차 융자 대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2차 대출에 대해 PPP 2차 대출에 대한 신청 요건을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주요된 신청 요건은 지난 1차 PPP 융자를 받으신 기업이 해당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1차 PPP 융자 받은 금액을 PPP가 요구하는 그 용도로 충분히 사용을 했거나 또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던 기업에 대해서는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은행과 같이 확인을 해서 모든 금액을 다 1차 받았던 금액을 다 쓸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한 다음 준비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해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구사항 신청 조건으로 뭐냐면 소규모 기업,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사이즈 스탠다드가 1차 때는 500명 이하의 인프로이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2차 때는 300명 이하의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하고요. 이 스몰 비즈니스는 이 소규모 기업은 아니요 위로 올라가 주세요. 이 스몰 기업은 2020년 2월 15일 날 반드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2월 15일 그 날짜를 통해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영업을 하신 기업은 2차 PPP 융자의 대상이 되고요. 만약에 2월 15일 날 이전에 2월 15일에 영업일 중단되어 있는 퍼머넌트리 중단되어 있는 기업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번 2차 PPP의 가장 특별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9년과 2020년에 비교해서 전체 총 매출이 2020년에 25% 이상 감소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번 팬데믹 이 기간 동안에 매출들이 감소돼서 어려움을 받은 기업들이 대부분의 기업인데 또 간혹가다 제 손님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오히려 더 매출이 성장됐다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성장된 기업들은 이번 PPP의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2020년 수익이 2019년도에 비교했을 때 25% 이상 감소됐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번 2차 PPP도 1차 PPP와 마찬가지로 융자 금액이 허락되어 있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그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융자의 목적으로 모든 금액이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남은 금액들은 탕감되지 않고 5년 상환 1%의 이자율로 융자 금액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융자 납부금은 최대한 6개월 동안 유예될 수 있습니다. 디퍼된다는 얘기는 페이먼을 안 갚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페이먼이 연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25%의 총 매출을 감소하는 부분을 비교할 때 일반적인 룰은 2020년에 any quarter, first quarter, second quarter, third quarter, fourth quarter, any quarter를 2019년도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2020년의 쿼터가 2019년도보다 25% 이상 같은 쿼터에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세컨 쿼터하고 2019년도에 third 쿼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2019년, 2020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신 기업은 같은 동일한 쿼터를 19년도와 20년도를 비교해서 2020년도에 매출이 25% 떨어진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에 의하면 업체가 2019년도, 2020년도 두 해
풀리 오퍼레이션 한 게 아니라 2019년도에 파셜리 오픈했던가 아니면 2020년에 그 파셜리 오픈한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화면에 뭐가 뜨거든요. 그것 좀 빼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거 지금 보여주는 슬라이드는 그 익셉션한 경우인데 어느 사업체가 2019년도 퍼스트코라고 세컨코로 상반기에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2019년도 하반기에 시작된 비즈니스일 경우에는 그 2019년도와 2020년도의 비교 대상에서 2019년도 퍼스트코라 세컨코라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19년과 20년도의 그 세임 코러를 비교할 수 없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2019년도에 시작됐던 third 코러나 fourth 코러의 그 숫자를 가지고 2020년도에 any 코러, first 코러든 second 코러든 third 코러든 fourth 코러든 any 코러랑 비교해서 준비를 25%가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 케이스는 만약에 비즈니스가 2019년도에 fourth 코러, 마지막 코러에 시작이 된 회사 그런 기업일 경우에도 2019년도에 마지막 코러의 그 수익 총 매출과 2020년도에 애니 코러에 대한 매출을 비교해서 25% 이상 매출이 감소됐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그 기업이 시작되지 않고 2020년에 기업이 시작되신 경우에는 그 2020년 상에 있는 애니 코러에 대해서 코러별로 준비를 해서 그 각 코러별로 재산을 비교했을 때 25% 이상 총 매출이 감소가 됐다면 퍼스트 코러에 비교해서 그것을 저희가 25% 총 매출이 감소됐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자료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앞으로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번 세컨 PPP 2차 대출에 대해서 또 다른 특별한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대 융자금입니다. 1차 PPP 때는 월 평균 monthly 페이롤에 대한 2.5배를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에 적용을 해가지고 PPP 융자 금액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PPP 팬데믹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기업들이 그런 인더스트리가 호텔 또는 식당들입니다. 그래서 SBA 쪽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데미지를 받은 기업체 이런 산업을 위해서 특별하게 전체 먼스리 페이롤의 2.5배가 아니라 3.5배로 융자 금액을 받을 수 있게끔 이번에 이렇게 허락이 된 것이 이번 세컨 PPP 세컨 주로의 중요한 피처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우리가 호텔이나 레스토랑 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SBA 룰에 의하면 NAICS, 네이트 코드라고 연방 산업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이 산업 분류 코드에서 72로 시작하는 그 번호에 해당이 되었을 때 바로 3.5배의 월 PPP 융자 금액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시멈 신청할 수 있는 융자 금액은 200만 달러입니다. 1차 때는 10밀리언이었지만 이번에는 2밀리언 달러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네이스 코드 72에 대해서 우리 제이슨 리 회계사님이 부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북미 산업 분류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이런 각 산업 별로 이렇게 시스템을 해놨는데요. 분류를 해놨는데 이번에 SBA에서 이제 가장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 그런 숙박업하고 이제 음식 서비스에 관해서 3.5배 까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72 항목에 들어가 보면 요런 비즈니스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제과점이라든가 아니면은 호텔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 코드는 사실은 각 세금 보고하실 때마다
스케줄 C라든가 아니면 이제 코퍼레이션 텍스라든가 보면은 이 코드를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회계사님들 각자 사용하시는 회계사님들이 어떻게 분류를 해놨는지 또 그런 것들을 각자 확인해 보시고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자기 업종 치면은 사실은 그 분류 코드가 쉽게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도 주시면 제가 도넛 가게, 도넛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도넛 비즈니스를 이제 이 NISCS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도 되고, 구글에 들어가서도 이제 본인 걸 넣으면은 이런 그 코드 넘버가 나옵니다. 근데 코드 넘버가 보통 이제 지금 이 경우에는 7 넘버하고 이제 3 넘버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그 텍스 리턴 하실 때 어떤 넘버를 쓰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72로 시작하는 숫자를 가지고 보고를 하셨다 또는 하신다 하면은 이번에 3.5배 지원을 받으시는데 아마 그 퀄리파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상의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는데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언뮤트를 하시고. 예,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 넥스 코드는 각 기업체들이 내가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도넛샵을 하더라도 이 도넛샵이 풀 서비스 레스토랑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요. 분류할 수가 있고 저희가 또는 7521551처럼 내가 스낵이나 베버리지 바 스몰 사이즈로 한다든가 또는 커머셜 베이커리로 해가지고 311812라고 분리해서 세금 보고서상에서 그게 저희가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그래서 각 도넛샵이라도 도넛샵으로 분리할 수 있는 넥스 코드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개가 도넛샵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산업 분류 코드입니다. 하지만 요번에 세컨 PPP 때 나왔던 거는 뭐냐면 정해준 SB 쪽에서 정한 거는 뭐냐면 72로 72로 시작되는 분류 코드에만 3.5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도넛샵을 하시더라도 어떤 도넛샵은 752-511으로 분류 코드를 사용하신 분은 3.5배의 혜택을 받지만 만약에 311-311-824의 분류 코드를 쓰셨다면 3.5%의 3.5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계사님과 확인하셔서 세금 보고상에 썼던 넥스 코드가 72번으로 시작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요. 예, 저 이제 2차 PPP 대출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거의 그 1차 PPP의 사용 방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60% 반드시 60% 이상의 금액을 종업원 월급, 페이롤 코스트 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난 페이롤 코스트, 그러니까 퀄리파이드 된 난 페이롤 코스트에 사용되어지면 그러면은 100% 개런티드 포기브네스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담보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퍼스널 개런티도 없고, 뭐 사실은 그런 뭐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요 정도의 그 지원을 통해서 좀 같이 넘겨보자는 그 뜻인데 반드시 이제 PPP 융자금의 60% 이상을 종업원의 월급과 관계된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페이롤 코스트라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페이롤 나가는 그 인플로이 페이롤이 포함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헬스 인슈런스인가 뭐 페이롤 텍스라든가 그 인플로이먼에 관계된 그런 비용들이 이제 포함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과 별개로 난 페이롤 코스트에는 이제 몰게지 인트레스트 페이먼트라든가 유틸리티 페이먼트, 그다음에 렌트나 리스 내신 거,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된 거는 코비드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이제 난 페이롤 코스트 40%의 퀄리피케이션에 집어넣었다는 것, 그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청하실 때에 그 페이롤 코스트 계산할 때에
2019년 또는 2020년 그 1년 동안의 그 페이롤 그 코스트 중에서 신청 당사자의 유리한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적어질 수도 있고 뭐 2019년 게 많거나 적거나 하여튼 그 신청하시는 분의 그 유리한 상황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제가 또 한 가지 첨부를 한다 그러면 그 PPP 융제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PPP 융제 금액과 그 다음에 상환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세금 자료는 2019년도 자료나 또는 2020년 자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PPP 융자 금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 19년도나 20년도 중에서 큰 숫자를 보여주는 그 서류를 예를 들어 19년도 숫자가 더 컸어, 그 페이롤 숫자가 커서 우리가 19년도의 그 숫자를 그대로 쓰기를 원한다고 해서 크게 많이 받았을 경우에 PPP 융자 금액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PPP 융자를 받고 이 PPP 융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페이롤 금액과 나머지 부분을 썼을 때 그 해당되는 금액이 적었을 경우에는 그 탕감받을 수 있는 포기비니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나중에 적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반드시 생각해 보시고 그 각자의 기업체들에 맞는 상황으로 융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예, 시즈널 인플로이어도 이제 PPP를 받을 수 있고 또 계산하는 방법은 뭐 동일하겠지만 사실 시즈널 인플로이라고 하면은 1년 중에 7개월 미만으로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 관해서도 이제 퀄리파이가 된다는 내용이고요. 다음 주시고 뭐 1차 PPP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인플로이가 없는 경우, 또 하나는 인플로이가 있는 경우인데 인플로이가 없으신 부분들은 스케줄 C 또는 스케줄 F의 넷 인컴, 그러니까 섹션 31일 거예요. 그 섹션 31에 보여지는 금액이 파지티브로 나온 경우에 그것을 12개월로 나누고 거기에 2.5%를 계산 또는 3.5%를 곱하면 그 페이롤 코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비즈니스별로 다르게 되겠지만은 리밋이 10만 불까지입니다. 리밋 10만 불, 그러니까 10만 불 이상의 인컴을 받으신 분들도 신청 가능하지만 10만 불 이상의 그 넷인컴이 나오시는 비즈니스를 가지신 분들은 최대 2만 5천 또는 3만 5천까지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플로이가 있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좀 전에 인플로이가 없으신 분들과 비교해서 이분들은 페이롤 익스펜스가 미리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넷 인컴 나오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인플로이 없으신 분들보다 좀 적겠죠. 근데 거기와 그러니까 인플로이가 없으신 분과 동일한 계산 한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그러니까 종업원들에게 주신 인플로이 관계된 코스트를 합친 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 12번 나눠서 2.5배나 3.5배 곱하는 것. 그러니까 뭐 동일한 계산법이 나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2차 대출 때 필요한 서류는 지금 저희 은행, 저희 뉴 밀리니엄 뱅크에서는 지금 2차 PPP 2차 세컨즈로의 필요 서류 어플리케이션을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필리에이션에 대한 퀘셔네어 얘기하고 셀러리 그 페이롤에 대한 워크시트, 그다음에 페이롤 그 리포트 다큐멘테이션으로 941 W2 비즈니스 텍스 리턴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저희 뉴 밀리니엄 뱅크에서 요구하는 서류고요. 지금 다른 은행들마다 또는 다른 그 융자 랜더들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각자 조금씩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1차 융자를 받으셨던 거나 아니면 2차 융자를 신청할 그 기간에 반드시 연락하셔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 필요 서류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지금 2차 그 세컨즈로의 가장 중요한 피처 중에 하나는 25% 감소를 어떤 서류를 통해서 증명을 하냐면 일단 제너럴리
텍스 리턴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텍스 리턴은 1년치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텍스 리턴 갖고 쿼터별로 준비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쿼터별 수익이 안 난 특별한 업종에 해당되어 있는 분들은 저희가 텍스 리턴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그래서 주로 일반적으로 제가 또 계속 도너숍에 대한 예를 들겠는데, 도너숍 같은 경우 먼슬리나 또는 쿼터리 세일스 텍스를 주정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세일스 텍스 리포트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세일스 텍스의 텍서블 세일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레비뉴가 총 매출이 감소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또 이런 세일스 텍스 리포트를 안 하는 업종들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회계사님이 준비해 주시는 쿼터별 인컴 스테이트먼트, P&L을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맨 마지막 방법으로는 이것저것 서류가 다 보여줄 만한 증명서류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뱅크 스테이트먼트, 회사의 은행 어카운트에 디파짓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맨 마지막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구체적인 방법들은 같이 일하시는 회계사님들과 같이 연결하셔서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세컨 PPP 신청에 중요한 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PPP 융자 금액이 15만 불 이하일 경우에 이런 모든 제가 이번 페이지에 보내드렸던 여러 가지 요구 증명서를 신청서를 납부할 때 같이 보여주는 은행에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신청서만 융자 신청서만 어플리케이션만 보여주면 융자 심사하고 융자금 주고요. 그다음에 융자 포기브니스 신청하기 전까지 이 요구되는 서류를 그때 은행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PPP 융자 금액이 15만 불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매출 감소 증명 서류를 PPP 융자 신청 시 제출과 함께 보여줘야지만 됩니다. 따라서 이번 PPP 세컨주로 같은 경우는 융자 금액에 대한 부분도 확대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융자 신청에 대해서는 뭐 복잡하고 까탈스러운 거를 진짜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다 편하게 이 서류를 증명해가지고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SBA와 정부가 준비를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 보여드리는 게 SBA 2차 융자 신청서입니다. 폼 이름은 SBA 폼 2483SD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폼을 쓰셔야 되고, 이 폼은 저번에 나왔던 1차 PPP 융자 신청서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몇 가지 새로 추가되고 새로운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추가되어 있는 항목들은 뭐냐면, 요번 이 신청서에는 회사 설립 연도를 쓰게끔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세금 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넥스 코드를 반드시 써넣어야만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또 다른 건 뭐냐면, 1차 융자를 받았던 회사라는 기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신청서에 1차 PPP 융자를 받았던 1차 PPP 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1차 PPP 번호는 PPP 클로징 다큐멘테이션을 보게 되면 그 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를 창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5% 총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비교하는 기간이 2020년도에 에미쿼터, 예를 들어서 세컨 쿼터, 그러면 2019년도에 세컨 쿼터를 쓰시고, 거기에 2020년 세컨 쿼터의 전체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다. 그러면 2019년도에 전체 매출은 20% 이상이니까 12만 불, 12만 5천, 13불 이상 정도 해가지고 전체 25% 이상 드랍된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를 이곳에 반드시 써야만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신청서의 하단에 나와 있는 이런 퀘션들은 네, 됐습니다. 슬라이드 쇼.
맨 위요. 오른쪽으로.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그 대답이 yes가 돼야 되고요. yes가 아닌 경우에는 이번 2차 PPP 신청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신경 써서 꼭 읽어보시고 작성하시고요. 4번 항목과 5번 항목에 이니셜 하시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1차 first draw입니다. 그래서 PPP는 first 라운드가 있고 second 라운드가 있습니다. first 라운드는 예전에 했던 거, 지금은 이건 second 라운드고요. 이 second 라운드에는 first draw와 second draw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리는 거는 second draw, 2차 대출인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second 라운드에서 제공하는 first draw. 그래서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1차 그 PPP 융자를 신청하지 못했던, 안 했던 기업이나 또는 1차 때 신청하고 싶었는데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아서 신청을 못했던 기업들이 요번 2차 세컨드 라운드 CPP의 그 가이드라인에 맞은 경우에 1차 퍼스트 드로우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 1차 대출, 그 퍼스트 1차 그 드로우인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2차 대출에 대해서 설명했던 3.5배 그런 그 3.5배나 2밀리언 달러의 맥시멈 로너먼트가 아니라 똑같은 페이롤 계산법으로 준비를 하되 3.5배가 아니라 무조건 2.5배의 그 먼슬리 그 페이롤에 대해서만 2.5배의 융자금을 계산한다는 거. 그래서 세컨드로의 그 계산 방법과 틀린 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 1차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어플리케이션 폼이 SBA 폼 2483입니다. 그래서 2차 드로우의 세컨드 드로우의 경우는 2483 ST 폼이었지만 이 퍼스트 드로우의 경우는 폼이 좀 틀려서 2483 이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요구되는 페이롤 그 서류는 같이 똑같은 걸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러면 또 우리 해 기사님이 또 융자 탕감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설명하시겠습니다. 2차 PPP를 이제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궁금하신 거는 1차, 2차 PPP의 그 탕감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PPP로는 올바르게 사용되었으면은 100% 탕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그 정부가 원하는 그런 플랜에 맞춰서 사용하신 경우에는 정부가 100% 탕감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되어지는 것에 올바로 사용하시면 전부 이렇게 빚으로 남지 않는 금액이니까. 근데 탕감 가능한 비용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60% 이상 그 급여 또는 급여와 관계된 비용으로 사용되어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에디셔널리 우리가 40% 안쪽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 가능한 비용 중에서 이번에 에디셔널 올라온 것이 추가된 것이 뭐 비즈니스에 그 관계된 소프트웨어든가 아니면 클라우드 베이스 컴퓨팅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약탈이나 아니면 뭐 이런 이번 그 코비드 그 사회 불안 속에서 발생된 그런 비용들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방역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방역 제품 같은 그런 것들이 에센셜 굿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금액들, 그다음에 뭐 종업원들이나 아니면은 그 일하시는 분들의 그 방역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까지 이번 다 이제 그 코비드에 관계된 비용까지 커버가 된다는 거,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커버드 피리어드는 1차와 같이 원래 1차가 8주에서 시작했다가
8주까지 하라고 했다가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뭐 비즈니스가 클로즈 된다든가 아니면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24주까지 연장되었었는데요. 이번에도 융자금을 받으신 이후에 8주에서 24주 안에 이 비용을 사용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전부 그 탕감에 가능하다고 이제 SBA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이번에 추가된 그 변경된 거를 보면은 이전에 그 EIDL이라고 해서 론을 주면서 그 전에 이제 그랜트를 그러니까 종업원 1인당 1,000불씩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원래 그 포기브네스 그러니까 탕감 신청할 때에 그 비용만큼을 제하고 탕감을 해줬었는데 이번에 이제 파이널리 그 EIDL의 그랜트를 받으신 금액은 탕감 비용에서 제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PPP 받으신 모든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시는 거고 만약에 금액이 적거나 또는 미리 움직여서 그 SBA 1차 PPP 론을 탕감 받으셨다면 아마 EIDL 그랜트를 제외하시고 받았을 건데 그거는 이번에 다시 그 부분을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태까지 그 PPP 세컨 라운드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설명을 했고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그다음에 융자 탕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분에서 15분 동안에 여러 저희들 이 프로 저희가 커버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다가 타이핑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갖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방송된 이 내용은 저희가 녹화를 하여서 koreanchamber.org라고 하는 저희 달라스 산인상공의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staff@koreanchamber.org라는 이메일로 추후에 이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는데요. 먼저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뉴 밀레니엄 뱅크의 케빈조 본부장님, 그리고 YL 어카운팅 앤 컨설팅의 제이슨 리 공인회계사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먼저 하나를 궁금한 걸 여쭙고 싶은 건 1차를 받았습니다. 근데 포기브니스를 아직 신청을 못했어요. 2차를 받을 수 있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 먼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한 거를 다시 써물하겠는데요. 1차 PPP 융자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PPP 융자 금액을 이미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forgiveness 어플리케이션을 아직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세컨 라운드 PPP를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스입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1차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1차와 2차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까? 조금 트리키한 퀘션인데요. 다시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PPP 1차 융자를 받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컨 라운드에 퍼스트 드로와 세컨드 드로의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 퍼스트 드로와 세컨드 드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권해드리는 건 1차 퍼스트 드로에 대한 융자만 일단은 신청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세컨드 드로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그 퍼스트 드로를 충분히 퍼스트를 받았고 융자를 하러 받았고 그 금액들을 다 사용했거나 또는 할 예정인 기업들이 그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퍼스트 라운드의 PPP를 받지 않으신 기업들은
요번 세컨 라운드에 퍼스트 로에를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알맞는 방법이고요. 두 가지 방법, 퍼스트 주로와 세컨 주로를 동시에 신청하는 거는 아마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질문 나온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에버러지 먼슬리 페이롤 계산 방법을 다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총 페이롤을 12로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2020년 중 임의의 달을 선택하여 먼슬리 페이롤을 입력하면 되는 것인지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의미이신지요? 예, 이제 에버리지 페이롤, 먼틀리 페이롤 그 계산법은 2019년 또는 2020년 전체에, 그러니까 W3라든가 아니면은 940 폼에 나와 있는 전체 금액 또는 각 분기별 1, 2, 3, 4분기에 941을 합한 금액, 그 금액에 그것을 12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 average monthly payroll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2019년 또는 2020년 중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고 한 것 같지는 않고 2019년 또는 2020년 중에 유리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글쎄, 유리하다는 것이 많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케이스가 있죠. 2019년, 20년에 페이롤 전체를 계산했을 때 2020년이 2019년보다 적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유증자 신청 자격 중에는 2019년 잠깐만요.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2019년이나 2020년 2월 15일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영구적으로 클로즈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고만 돼 있거든요. 지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트리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이 2019년보다 페이롤이 적어질 수 있었지만 still 초이스를 주는 것이 2019년 또는 2020년 중에 어플리컨트가 신청하시는 분이 그냥 2019년에 20년을 선택해서 그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유리하다고 하는 것이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되신다면 많은 쪽으로 하시는 것이 일단 받는 금액은 커지겠지만 아까 그 본부장님 말씀하셨더니 나중에 포기브네스 신청할 때 그 금액에서 포기를 받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포기를 받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한다면 론으로 또 계산되어서 갚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인지는 좀 회계사 또는 아니면 리걸 카운슬을 하고 상의를 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제가 질문. 채팅 박스가 없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구두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세요. 어떻게 지금 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질문들 예. 먼저 하시고 제가. 지금 하십시오. 네네.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인플로이가 없는 경우에도 왜 넷 인컴에서 그걸 12를 나눈 다음에 곱하기 2.5를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또 여기 PPP의 조건을 보면 최소한 60%는 또 페이롤로 나가야 탕감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이럴 경우에 인플로이가 없는 분일 경우에 어떻게 탕감 신청이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인플로이 숫자가 적은 소상공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넛샵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보통 뭐 캐시어 한 분만 사용하시고 이러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러면 오너들한테 나가는 예를 들어서 그 뭐죠? 개런티드 페이먼트 이런 것도 그러면 인플로이 먼저 페이롤로 이렇게 포함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제가 대답을 하고 두 번째는 회계사님이 대답하는 걸로 할게요. 질문을 하실 때 그 해당 기업이 약간 두 가지를 컨퓨전 구별이 안 되는데, 일단 그 인포레가 없는 경우는 자영업자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인 경우는 회계부 세부 텍스 리턴 할 때 스케줄 C에 보게끔 돼 있고, 스케줄 C를 볼 경우에 우리가 섹션 30 맨 밑에 보게 되면 넷 프로핏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융자금액 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의 회사들은 페이롤 931이나 W2, W3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융자금액을 계산하지만,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스케줄 C에 있는 숫자만 가지고 계산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융자금액을 계산을 그렇게 했고, 융자금액에 대해서 60% 이상을 페이롤로 써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틀린 얘기고요. 두 번째, 도넛샵 할 때 캐시어에 대한 페이먼트 또는 그 오너한테 주는 부분들은 백 교수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동일한 퀘스천 같아요. 사실 인플로이가 있거나 없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경우에는 넷인컴이 발생한, 그러니까 플러스로 넷인컴을 보고하신 사업체에, 그러니까는 자영업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 불, 아니 뭐 10만 불로 계산할게요. 10만 불이 맥스니까 10만 불의 인컴을 보고하셨다 그런 걸로 그걸 나누기 12 곱하기 2.5 또는 3.5 그 산업 그 코드에 따라서 그렇게 그 금액이 PPP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세금 보고할 때 넷 인컴에서 그러니까 포션이 35,000 또는 25,000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의 어떤 수익이 난다고 그러면 포기브네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를 하나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도 될까요? 자영업자가 넷 인컴을 보고했다는 얘기는 오너로서 그 금액을 월급처럼 받아 쓴 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분께서 질문하는 내용이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두 가지가 다 거의 같은 내용이고 사실은 인플로이가 있거나 없거나 그것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는, 없으면 없는 대로 12로 나누고 2.5를 곱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플로이한테 나간 페이롤이 지금 현재 그 그로스에서 빠졌잖아요. 넷인컴에 사실은 인플로이한테 빠진 거잖아요. 인플로이한테. 그리고 넷인컴이 플러스로 난 부분이 그러니까 오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너한테 개런티 페이를 하셨더니 아니면 그걸 하지 않으셨더니 어떻든 그 넷인컴 나온 거 12로 나누면 그것이 오너의 에버리지 먼틀리 인컴이 되는 거겠죠. 그거에 플러스 직원들한테 나간 부분까지. 그러니까는 오너와, 그러니까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그 다음에 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질문들이 꽤 많아서 SBA 홈페이지에 있는 렌더 매치를 사용하는 것 외에 어떻게 렌더를 찾을 수 있나요? 첫 번째 PPP를 받았던 은행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을 선택해도 상관없나요? 첫 번째 PPP를 받았던 은행을 사용하는 거로 제가 권해드리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PPP를 받을 때 제출했던 모든 서류들이 은행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 서류 제출에 대해서 좀 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 융자를 받았던 기간을 사용하라고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첫 번째 받았던 PPP 기간이 싫어서 다른 곳을 원하신다, 이번 PPP 세컨 융자를 해준다는 그런 은행에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SB에 나와 있는 뭐 랜덤 매치 그거를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인 은행들도 그렇고 주요 미국 그 메이저 은행들도 지금 다 세컨 PPP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마다 연락하시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같지만 요구되는 특별한 좀 다른 서류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은행들과 연락하셔서 세컨 PPP를 받으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뉴밀레니엄 뱅크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 은행이 비록 그 뉴욕, 뉴저지 베이스로 지금 달라스 포르스 쪽에는 지점은 없지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어떤 사업체든 간에 이번 PPP 세컨 융자를 원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회계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눴던 얘기인데요.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 자영업자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분명히 지난해보다 실업급여를 받은 금액이 있어서 총 매출이 올라간 걸로 기록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PPP에 관계된 거는 사실은 이제 영업회계를 하는 그 비즈니스에 관계된 거고요.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스테이트에서 1099G를 발행을 해서 아마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이제 본인 어카운트에 들어가면은 지금 다 아마 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폼이 1099G라는 폼인데 이거를 세금 보고할 때 집어넣게 되면은 내 비즈니스와 관계없이 이제 other income, 그러니까 다른 인컴으로 unemployment benefit이라고 해서 그 폼이 다른 곳에 사실은 게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PPP에 관계된 스케줄 C와는 인컴이 릴레이션십이 없죠. 그러니까는 unemployment 받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내 비즈니스에 어떤 배드 이펙트를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를 2만 불을 추가로 받았는데 그것이 이번 25%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신 건가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25%에 관계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주식을 하셔서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수익이 나신 분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기존 비즈니스보다 추가로 발생을 했을 때 이것도 상관이 있나요? 그것도 만약에 영위하시는 비즈니스가 스케줄 C에 연결돼서 내가 어떤 그런 비즈니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케줄 C에 연결돼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도 캐피탈 게인 인컴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은행이나 아니면 정부에 보여주는 스케줄 C와는 관계없는 인컴이니까 이번에 어떤 그런 에디셔널 인컴으로 계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많은 질문들 서로 이야기 나눴고요. 혹시 더 하실 얘기들 있으면 마지막 한마디씩 하시죠. 아니요,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그 PPP 넘버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물어보시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PPP 융자를 받았을 때 그 크로징 패키지 거를 보시게 되면 PPP 넘버가 나오고요. 만약 이게 뭔지 도대체 모르시겠다. 그러면 1차 PPP를 받았던 기관에 연락을 하시면 거기서 내 PPP 번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로 따라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디에 어떤 페이지에 어디 곳에 숫자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PPP 용자 프레젠티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모든 분들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전부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보고 등 모든 서류상으로 모든 것들을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서류상으로 증명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너샵 같은 경우 캐셔들한테 캐시를 주는다든가 또는 뭐 1099로 해서 W2가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똑같이 가게에서 종업원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페이롤의 개념이지만 그 페이롤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정부가 주는 PPP 융자 혜택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분이 있고 또는 하나도 못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우리 코리안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세금 보고를 세금에 대한 절약 측면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세금 보고로 비즈니스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보고할 수 있는 내용. 그래서 회계사님과 같이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또 세금 보고를 준비하시면 다음번에도 이렇게 정부에서 그 프로그램에 나올 때 충분한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슨 리 회계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드릴 말씀 우리 케빈 본부장님 다 하셔가지고. 예, 사실 정부는 이제 작은 스몰 비즈니스 도우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셔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바라기는 이런 팬데믹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저희들한테 어떻게 닥칠지 모르니까 사실 좀 정직하게 우리가 이제 할 거는 하면서 받을 건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앞으로의 모든 그런 그 일들을 좀 앞을 내다보고 계획하시고, 그다음에 그 좋은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각자 이제 사용하시는 또 그 도움 받으시는 그런 회계사님들 있거나 리걸 카운슬이 계실 텐데, 그분들하고 퓨처 플랜을 잘 짜시면 지금과 거의 같은 베네핏을 보시면서 좀 더 나은 그런 그 모양새를 갖춘 리턴들이나 아니면 그런 그 자료들이 준비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시간가량 이 똑똑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까 제가 화면으로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저희 달라스 한인상공회로 연락을 주시거나 제이슨 리 회계사님 그리고 케빈 조 본부장님에게 연결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자 사용하시는 회계사님들에게 질문을 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계사님들께서 답을 구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는 항상 옆에서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인상공회는 달라스 한인상공들 비즈니스맨들을 위해서 계속 돕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